안녕하십니까. 황태순 TV의 황태순입니다. 8월 5일 목요일 오전, 새벽, 아침입니다. 오늘 우리 김영환 국민 특보 셀프 강등 부대변인 우리 김영환 원장님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근데 글쎄 요즘 어제 보니까 이준석 대표하고 또 윤석열 후보하고 조금 미묘한 기류가 흐르는 것 같습니다. 어제요. 무슨 일이 있었나요? 어제 저 이준석 경선 버스 어제 저 출범식 이른바 출함식이라고 그러죠. 이 배가 떠날 때 빵 뭐 샴페인을 빵 터뜨리면서 배가 딱 진수하려고 12명 이제 이준석과 12명의 이제 사도들 해갖고 쫙 출범하려고 그러는데 그게 뭐냐면 동자동에서 뭐 봉사활동, 뭐 삼계탕하고 물 봉사활동. 북방촌에서 뭐. 이준석 대표로 봐서는 진짜 진수식을 멋지게 하려고 그랬더니 1등부터 4등이 안 나왔네. 윤석열, 홍준표, 최재형, 유승민. 그러니까 굉장히 어제 보니까 이준석 대표가 격노했습니다. 그랬어요? 그럼요. 오죽하면 아니 무엇이 중한디? 거의 지금 김종인의 재림을 보는 것 같습니다. 왜 국민 대변인께서 조용하세요? 명랑대전에 나가는 네. 그 12척의 배가 생각이 나가지고 생각이 났는데 네. 이준석의 리더십이 이순신을 따라가지는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 12명의 그 장수는 다 이순신이고 권율이고 네. 박재우고 네. 이렇게 네. 장군을 세워야 되는데 예. 그냥 조선 수병으로 쓰려고 하는 데서 오는 그런 문제가 같이 보이잖아요. 줄 세우는 거. 줄 세우는 거군요. 이게 봉사를 뭐 자발적으로 해도 대선 후보들이 다 가가지고 그렇게 하는 거는 네. 너무 자기적이고 특히 이제 어디 최재형 후보가 출마선언을 했잖아요. 어제 그랬죠. 날짜도 좀 잘못 잡았고. 예. 그다음에 이제 그렇게 무슨 대선 후보들을 그렇게 한 자리에 모아가지고 토론한 적은 있지만 네. 그렇게 봉사활동을 하는 퍼포먼스 네. 이벤트에 활용하는 것은 없었죠. 네네. 그리고 이제 대선 후보는 이제 대통령 되실 분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당 대표가 이렇게 줄을 세우거나 지시할 수 있는 그런 분이 아니고 네네. 그런 사람은 대통령 안 뽑죠. 그렇죠. 그러니까 졸개가 되니까 이제 그런 형식 자체가 어색한 일이었고 네. 또 그 좀 자기 존엄을 가진 사람들로서는 가기가 어려운 그런 자리를 만들어 놓고 네. 안 왔다고 해서 화를 내는 거 네. 이런 거는 좀 잘못되고 지양돼야 될 그런 행사라고 볼 수 있죠. 그래. 이제 우리 김영환 원장님 예전에 나 같으면 그렇게 안 하죠. 만약에 어떻게 하시겠어요? 나 같으면 이 김영환 대표라면. 그 후보들이 만나는 자리를 대표가 찾아가지. 네네. 대표가 만든 이벤트 행사에 후보를 오라고 하지 않는다 그래요. 장기판 조리인데요, 그러니까 뭐 어차피 후보. 어제는 어디를 갔어야 되면 최재형 그 후보의 출정식. 출정식에 가서 축하를 해줘야 되고, 네. 그다음에 무슨 지금 윤석열 후보가 은평구에 가서 그 당원 배가 운동할 때 같이 가서 줘야 되고, 네네. 뭐 이제 말하자면 그렇게 가야 된다 그런 얘기. 그분들의 선거 운동을 도와주는 쪽으로. 네네. 그분들이 지금 바쁘잖아요. 지금 네네. 지지를 높여야 되고. 네. 근데 거기는 12명이 만나면 그건 시간 낭비가 될 수가 있어요. 네네. 뭐 봉사 자체는 나쁜 건 아니지만. 그렇죠. 야, 우리 국민의힘 대선 후보들이 그 봉사 활동하는 거 연탄 배달하는구나. 네. 어우 참 훌륭하다. 그렇게 생각할 사람이 없어. 네. 상투적이고 감동도 없고 그렇죠. 의례적인 행사인데 네. 거기에 이제 이준석이 나이는 어리지만 당대표 권한이 있기 때문에 줄을 세우는 듯이 보이잖아요. 네네. 그게 문제라는 거죠. 그래요. 이제 보면은 이제 그 말씀 민주당에도 계셨잖아요, 예전에. 이번 같으면 민주당 같은 경우는 처음에 8명 후보, 6명으로 좀 줄어들어서 6명이 뭐 이재명부터 지금 뭐 김두관, 박용진까지 티격태격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들도 뭔가 이벤트를 하기는 해요. 근데 거기에 보면 송영길 대표가 나서서 내가 주인공이 돼서 양쪽에 3명, 이쪽에 3명 세워놓고 폼 잡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렇게 할 수도 없고 해서도 안 되는 거죠. 아까 정말 좋은 말씀하셨던 게 우리 유권자 입장으로 봤을 때 이준석이가 오라 그러면 오고 가라 그러면 가는 그런 자들을 어떻게 대통령으로 뽑습니까? 장기판 조리인데
참 보니까 제가 좀 안타까운 게 어제 이준석하고 이제 제가 이제 왜 윤석열하고 좀 미묘한 흐름이 이 긴장감이 흐른다고 말씀드렸냐니까 6월 30일 윤석열 6월 29일이죠. 6월 29일 날 출사표 던지고 7월 30일 그날 마침 이준석 대표가 저 전남 순천에 가서 여수 순천 뭐 관련해서 무슨 행사에 참석했을 때 전격적으로 입당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어색해졌고 또 이준석 씨도 보면은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좀 의아했다 하는 이야기를 갖다 공개적으로 하고 있고 그 다음 날 윤석열 전 총장이 후보죠. 이제 윤석열 후보가 당 대표한테 이제 이른바 인사차 예방했을 때 일부러 15분 뻗치기 시켰어요. 회의한다는 그 미명하에 15분 뻗치기 시켰고 또 그런 가운데 그 다음 날 있었던 어제 8월 4일 봉사활동에는 1등부터 4등 윤석열 총장이 빠지니까 당연히 홍준표 의원도 빠지죠. 유승민 의원도 빠지죠. 왜 지난번에도 대선 출마했던 양반들인데 최재형 씨는 보니까 본인은 이제 좀 우스워요. 본인은 거기 출사표 던지는 그 순간이고 부인은 거기 안 있고 또 어제 봉사활동에 와 있었어요. 그랬어요. 그러니까 참 우스꽝스럽게 짝이 없고 지금 이제 이 문제는 이렇게 되는 거죠. 지금 이제 대선 국면이잖아요. 네네. 대선 국면에 이제 배우가 누구냐면 네. 배우가 이제 후보잖아요. 네네. 후보고 지금 이준석 대표는 그 뭐 무대 장치를 하거나 뭐 조명하는 네네. 뭐 감독 같은 위치잖아요. 네. 이제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는 좀 빠져야 되는 상황이에요. 네네. 좀 이렇게 자기를 죽여줘야 돼요. 네. 자기가 스포트를 받으면 안 돼. 그 대선 후보들이 받아야 돼요. 어제도 보니까 4명 딱 세웠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되면 뭐 같이 세워야 된다, 같이 뭐 빛내야 된다, 그렇게 하는 것도 이제 문제가 있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그 판단을 지금 이준석의 시간은 충분히 있어. 네. 지금 경선이 끝나고 나서는 또 선거운동 기간에서 또 자기가 지금 14명이 아니라 2명이 될 거 아닙니까? 예, 그 이준석과 후보. 네. 이게 이제 전국을 돌게 될 것이고요. 네. 또 이제 선거 끝나고 나면 이제 당선이 되면 그 공이 이준석한테 제일 많이 가죠. 네네. 그런 기회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지금 너무 그렇게 급하게 자기를 부상시키려고 할 필요 없다. 네. 그리고 후보들을 자꾸 띄워주고 후보들의 모임을 가고 네. 또 자기가 후보들의 시간을 아껴주고 네. 또 후보들이 득표할 수 있도록 해주고 네. 이제 그런 게 필요하잖아요. 네, 네. 그런 뒤에서 병참이 필요하고 엄호가 필요하고 네. 또 그 뭐라고 할까 수비가 필요하고 그런 상황이지 지금 본인이 나서서 뭘 할 때가 아닌데 그런 행사를 하고 거기에 이제 좀 동의하지 않는다고 할까 뭐 좀 이렇게 어색해하는 사람들을 자꾸 이게 뭐라고 할까 핀잔을 준다고 할까 뭐 네. 디스를 한다고 할까 네. 이러면 안 된다 그런 얘기. 네, 네. 그러니까 내 얘기 오를 거예요. 맞습니다. 그리고 어제도 보니까 이제 갑자기 영화 밴드 오브 브라더스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옛날 미국 드라마죠. 저 굉장히 아주 감동적으로 1부부터 10부작인데 거기 보면 이제 이런 대목이 있어요. 이거 처음에 보면 그 윈터스 소위 때 위에 그 중위가 소블이라고 소블 유태인입니다. 소블 중위가 진짜 아주 가혹하게 다뤘는데 나중에 어쨌든 전쟁이 되고 중대장이었던 소블은 여전히 대위고 그 소대장이었던 윈터스는 소령이 됩니다. 어제 입장이 바뀐 거지. 입장이 바뀌어서 이제 가니까 소블이 우연히 맞췄는데 경련하고 멈칫하니까 그때 윈터스 소령이 하는 얘기가 있죠. 야, we salute the rank, not the man. 야, 사람 보고 경례하는 거 아니야. 계급 보고 경례하는 것이야. 이것을 갖다 이준석이 자기 페이스북에 올려놓고 야, 계급 보고 경례돼야지 어디다 대고 라고 안철수와 국민의당을 조져버렸어요. 왜? 국민의당에서 지난번에 보면은 야 경선 버스 뭐 타니 안 타니 뭐 야 안철수 내가 8월 9일부터 8월 13일까지 내가 휴가 가거든. 그러니까 8월 그 전에 빨리 입당하세요. 그 다음부터 입당 없어요. 라고 하니까 그 당시 이제 이쪽에 뭐 권은희 뭐 원내대표 등이 이제 조금 험한 말이 나오고 거기 드디어 애송이라는 표현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준석 대표가 애송이란 말이 굉장히 신기가 거슬렀던 모양이죠. 그러니까 어제 이례적으로 자기 페이스북에다가 우리는 사람 보고 경영하는 거 아니야. 계급 보고 경영하는 거고 내 계급이 더 높아. 라고 하면서 안철수는 참 이른바 분답스러운 승객이다. 요란스러운 승객이다. 너 안 타면은 너 빼고 떠난다. 어떻게 봐야 돼요 이거? 비유의 남용.
네. 그리고 이제 그 상식의 그 오용 네. 같은 걸 느껴요. 네, 네. 그러니까 이제 그 밴드 오브 브라더스의 그 이제 감동적인 그 이제 문체 그 에피소드죠. 네, 네. 그러니까 이제 그 위치가 바뀌었는데, 그러니까 계급을 보고 인사하라는 얘기는 지금 계급이 낮아진 분이 한 얘기죠. 계급이 높아진 사람이 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제 그 계급이 높아졌으니까 너는 이제 나한테 인사해라. 옛날에 내가 네 부하가 아니야 임마. 아, 그렇지. 예. 안철수 내가 네 밑에 있다. 내가 예전에 보면 여몽이 했다는 얘기 있잖아요. 괄목상대 보면 오하의 아몽, 그 노숙이 오하의 아몽이 아닐세. 그러니까 얘 괄목상대합니다. 그러니까 딱 이준석이 그 짝이에요. 어이 안철수, 내가 네 밑에서 기신기신하던 밤이당해서 나 이준석이 아니야 임마.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제 계급이 높아졌으니까. 그렇다면은 그 일하는 밴드 오브 브라더스의 그 높아진 계급의 소령? 소령. 윈터 소령은 약간 비호감인데. 아 비호감이에요. 네, 비호감의 인물인데. 비호감이에요. 근데 비호감의 인물의 그 사례를 자기하고 동일시한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사례가 적합하지가 않은 비유야. 그러니까 근데 이때 주인공은 윈터스거든. 그래. 그래서 이제 어떻든 예. 이제 우리가 배운 정치나 인문학은 네. 그렇게 이제 계급은 올라갔지만 겸손한 더 겸손해지는. 네, 그런 사람을 우리가 지향하는 건데, 네. 그런데 여기서는 계급이 높아졌으니까 나한테 격려해. 그런 갑질 내지는 권위주의. 그게 딱 차지철이에요. 네. 차지철이가 야 임마 내가 옛날 공수부대 대위가 아니야 임마 나 경호실장이야 임마. 야 김재규 네가 육군 중장 출신이 뭐해? 나 대위 출신이지만 자스가 나가 경호실장이야. 계급 경례래 이 자스들아. 그래서 전두환한테 갑질했다는 거 아니에요. 전두환이가 자기보다 2기수 위거든. 그러니까 딱 지금 보면은 딱 그렇네. 차지철이가 34년생이에요. 우리 저 황 박사는 내가 참 여러 가지 토론을 해보지만 참 박학해가지고 이 상상력이 아까 그 여몽은 어디 괄목상대 그거는 어디 삼국지에 나오는 삼국지에 거야? 나오는 정사에 나오는 그러니까 거죠. 이제 밴드 오브 브라더스를 그렇게 랭크 뭐 무슨 We salute the rank, we salute the rank, not the man 하는 거예요. 그런 그 원문까지를 인용해서 이걸 아는 사람은 우리 그 조선 민족 가운데 아마 하나밖에 없을 것 같고 그걸 또 삼국지를 돌아서 지금 차지철까지 오니까 예. 아 집에 가야 되겠다 이 양반하고는 도저히 아이. 족탈불급이 돼가지고 안 되겠구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네네. 그런데 그런 비유가 이제 떠오르니까 네네. 그걸 이제 쓰고 싶어서 그걸 쓰신 거예요. 이준석 대표가. 네네. 그렇잖아요. 그렇죠. 밴드 오브 브라더스의 뭐 계급 보고 이런 얘기를 누가 기억하겠어요. 근데 그러니까요. 이제 그걸 기억하고 있는 이 그 명민한 우리 지도자께서 그걸 좀 써보려고 지금 썼는데 그 쓴 내용이 지금 내가 볼 때는 좀 쓰지 말아야 되는 내용이란 그렇습니다. 말이에요. 쓰지 말아야 할 교훈이야.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그런 건데 맞습니다. 아니면 뭐 그 불완전한 그 비유예요. 그게 그럼요. 이제 그런 걸 쓴 것도 이제 좀 그렇고 뭐 분잡스러운 그 무슨 승객이다 이런 것도 요란스러운 승객이. 남녀에게는 상처를 주고 네. 또 이제 그 통합에는 져야되는 그런 그러니까 분열의 언어야. 분열의 언어. 이게 통합의 언어와 이렇게 무슨 좋은 관계를 만드는 게 아니라 관계를 깨는 분열의 언어. 분열의 언어인데 네. 그런 거를 쓴다. 네. 그 우리 그것도 이제 최고 지도자가 쓴다는 거예요. 네, 지금 부대표가 쓰면 괜찮아요. 부대표가 쓰면 이제 대표가 그걸 이제 마무리해서 이렇게 버무리면 됐는데 그렇죠. 대표가 그걸 써놓으면 누가 수습할 수가 없어. 더 이상 끝이니까. 예. 최고위원들이 아 대표님 그게 아닙니다 이렇게 해봐야 안 돼. 그게 예. 격이 떨어지니까. 네네. 그러니까 계급이 높아서 안 돼 그게. 계급이네요. 그래서 그런 것도 좀 안 돼요. 그런데 좀 이렇게 크게 보면 우리 이거 갖고 먹고 살잖아요. 지금 토론하잖아요. 네. 그 이준석의 그 계급을 먹고 하는 거지 말 인사가 사람 보고 하는 게 아니라 네. 그런 주장도 그 멋있는 주장이야. 네. 어떻게 보면 우리 정치에서 멋있어. 이를테면 뭐 바지를 벗어야 된다든지 뭐 바지 내릴까요? 글쎄 그거라든지 뭐 소 잡는 칼, 뭐 닭 잡는 칼 이런 거보다는 네. 그래도 품격이 있는 거예요. 그게 밴드 오브 브라더스를 봐야 되고 네. 이게 뭐야 어디서 나온 얘기야 이게 우리가 소재가 되니까 네. 그 풍부해져요 우리가 얘기가. 네. 그러니까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제 안철수가 또 어제 뭐 예스카 노카가 말이야 네. 영국군에 대한 뭐 일본 야마시다 장군이 네, 그래. 파워 실버 장군한테 뭐 있잖아요. 이제 싱가포르 꽉 압박에 들어가서 이제 영국군이 그게 언제 그게 뭐냐 이랬습니다. 1941년 이제 12월에 진주만을 공격하는
그 다음 날 일본군은 동시에 어디를 공격하냐? 홍콩하고 싱가포르를 공격합니다. 동시에 합니다. 거의 같은 날. 같은 날이에요. 당연하죠. 미국하고 영국은 어차피 공격해서 홍콩을 하루 만에 함락시키고 싱가포르는 그 당시 싱가포르 요충지니까 퍼시발 장군이라고 그 사람이 한 8만 대군을 거느리고 지키고 있었는데 그걸 갖다가 몰아친 것이 말레이 호랑이라는 야마시다 장군이에요. 딱 몰아넣으니까 이제 코너에 몰린 퍼시발 장군 입장에서는 이제 휴전협정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항복을 하더라도 무조건 항복이라는 게 뭐 나중에 결국 45년에 일본이 무조건 항복했습니다만은 그리고 이 휴전협정장에 나와서 퍼시발이 무슨 얘기하려고 그러니까 야마시다 냅다 이걸 내리치면서 군소리 마라. 예스 가노까 들어올래 아니면 죽을래. 근데 그 얘기를 갖다가 지금 안철수 대표가 어제 보니 예스 가노까 그거 그게 이제 호출한 거예요. 이준석 대표가 국민의 당에 안철수에게 니들 뭐 잔소리 하지 말고 들어올 건가 말 건가만 얘기해라. 네. 예스가 녹가 그렇게 한 거잖아요. 네, 그렇죠. 이제 그렇게 해서 내가 이제 안철수를 어제 아침에도 만나 그저께 저녁에도 만났잖아요. 네, 네. 뭐 메타버스를 뭐, 같이 했잖아요. 그리고 저기 뭐야 티카타카 메타버스의 네. 그런 거를 찰스와 환희 내가 김영환이고 김영환이. 그 찰스와 환희의 티카타카. 티카타카는 이제 스페인의 이제 공 왔다 갔다 하는 거. 탁구 칠 때 좀 짧은 그 패스 같은 걸 말하는데 그걸 하느라고 만났는데 이제 그 얘기를 해요. 그 무슨 뭐 그 예스카노카 하면서 그 마스 야마시다 장군이 결국은 나중에 전범 재판에서 아니 저 도쿄에서 그 전범 재판에 사형당했다 이런 얘기야. 그러니까 그 진주만 할 땐 좋았잖아. 그러니까 4년 후에 그 전범 재판으로 죽은 사람인데 그때 그 거기한테 뭐 힘의 우위가 있었으니까 그렇죠. 일시적으로 그러니까 예스카 노카를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런 거가 그렇게 이제 예스카 노카 이렇게 한 것도 이게 분열의 언어고 갑질의 언어고 권위주의의 언어예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서 자존심 상하니까 이제 그 일본군 그 장군 야마시다의 얘기를 들어가지고 또 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한국 정치가 굉장히 풍부해졌어. 역사적인 사실도 알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얘기를 갖고 또 이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아무 작은 것도 아닌데 자기는 벌써 그런 사례를 다 알고 있어요. 나는 들어도 지금 이름이 야스시단지 야마모토인지가 지금 생각이 안 나는 처지란 말이야. 그게 이게 무슨 진주만 때인가 이게 뭐 언제 진주만 때가 아니라 뭐 무슨 2차 세계대전 때인가 뭐 1차 세계대전 때인가 그러던 판이니까 이제 그런 거예요. 그러나 이거 조금 약간 요거하고 비슷한 사례가 있어요. 그게 문재인 이재명 토론에서 있었어. 지난번에 2017년 10대 토론회 때 막 문재인을 막 그 다그칠 때 예 아니요만 대답하시오 그랬단 말이야. 이재명이 이렇게 될지 모르고 요즘에는 이제 문파들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데 그때 막 문재인 윽박지면 말 끊으면서 막 예 아니요만 하시오 내가 묻는 하면 대답해요 이렇게 해가지고 그게 지금까지도 앙금으로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어투, 그렇게 윽박지르는 거, 그렇게 갑질하는 거, 그런 힘의 우위가 없는 사람이 그런 얘기하는 건 농담이니까 괜찮아요. 근데 힘의 우위가 있는 사람이 내가 이제 강자야. 그 자기는 우리 집에 무슨 소작인이나 말하자면 뭐 그 전세 들어 있는 사람이야. 당신 나갈 건지 안 나갈 건지 그 집 방 뺄 거야 안 뺄 거야? 뺄 거야 안 뺄 거야? 그것만 얘기해. 단 얘기하지 마. 뭐 사정 얘기 같은 거 하지 마. 뭐 얘가 있는 뭐 집에 뭐 사정 얘기하지 마. 그러면 안 된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나 우리 당이 하는 것은 우리가 강자라는 거예요. 여기서는 우리 민주당에 비해서는 약자지만 야당이 약자지만 요 안에서는 주류야. 그리고 자그만 당하고 지금 통합을 해야 되는 처지야. 그러니까 그 사람들 얼굴을 올려줘야 된다. 뭐 밟으면 어떻게 되냐면 국민들이 우리를 좋게 생각을 안 해. 또 오히려 저 밟히는 안철수를 동정하게 된다. 그러니까 그렇게 좀 더 자기를 숙이고 좀 이렇게 들어와야죠. 그리고 뭐 좀 시끄럽다고 하더라도 그래도 우리 들어와서 같이 해야 됩니다. 그렇게 오시니까 뭐 좀 이렇게 좀 활기가 납니다. 이렇게 얘기해야지. 번잡스러운 후보고 뭐 그런 요란스러운 통합하지 말자는 거하고 같은 거예요. 그렇게 하면 정치권에서는 그건 하지 말자는 얘기 또는 병 주고 약 주고도 아니고 약 주고 병 주고 하는 그런 그 어법이란 말이야. 예. 그래서
그런 거는 참 안 했으면 좋겠는데 그런 거를 어서 배웠어요. 이 김종인 대표한테 배웠습니다. 그러니까 본인 스스로도 안철수 대표를 향해서 이렇게 얘기했죠. 안철수 대표와 국민의당은 다른 사람들을 상대할 때하고 김종인, 이준석, 류라고 표현했습니다. 자기가 표현해. 이준석 씨가 자기 표현이에요. 김종인 중간점, 이준석, 류를 대할 때는 다르게 해야 된다. 즉 뭐냐니까 김종인, 이준석, 류는 다른 사람들, 그러니까 안철수 네가 상대해봤던 다른 자들하고는 다르다. 그러니까 안철수가 상대했던 게 뭐 이제 문재인하고 협상했으니까 문재인하고 나 김종인과 나 이준석, 류는 다르다. 저는 참 걱정스럽습니다. 솔직히 말해갖고 어제도 제가 황태수 TV에서 얘기했습니다만 이제 이런 식으로 어떻게 보면 후보자들 갖다가 자기 어떤 병사 다루듯이 그것도 대통령 후보입니다. 갔다가 뭐 오라이 가라이 이러고 협상하는데 안철수 니깐 놈이 뭐 오든 말든 이렇게 하겠는데 원래 승부랑이 1% 2%에서 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제일 그 정치권에서 이런 분들한테 들려주고 싶은 얘기. 네. 그거는 화무시비롱이에요. 화무시비롱. 이 권력이 영원히 가면 저렇게 해도 돼. 네. 근데 그것이 다 부메랑이 돼서 돌아와요. 그리고 그 지금 저 당대표의 지위와 그거는 국민들이 투표로 만들어준 거잖아요. 네네. 그렇지만 그거는 아주 일시적인 거예요. 네. 그래서 또 여론이 바뀌면 그게 바뀌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뭐 당대표를 막 흔드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어. 네. 앞으로 네. 잘못되면. 그렇기 때문에 잘 나갈 때 좀 겸손해야 돼요. 그게 이제 정치에서 배운 거예요. 우리는 항상 잘 나갈 때 어려울 때를 생각해요. 네. 또 어려울 때는 또 잘 나갈 때 생각하면서 절망하지 말아요. 그렇죠. 이제 그런 거가 있는 건데 그 인문학이 우리한테 가르쳐 주는 그렇죠. 거죠. 그래서 너무 고난이 왔다고 해서 좌절할 것도 없고 너무 또 좋은 일이 왔다고 해서 우리가 교만할 것도 없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는 지금 이준석 대표는 겸손을 배워야 할 시간이에요. 지금은.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면 더 올라가. 이분이 아우 야 좀 젊은 친구들 대단하구나. 네. 정말 저 다음에 좀 한번 나를 맡겨봐야겠구나. 그 생각하는데 네. 거기 그 순간에 자기를 노출해요. 그래서 막 악담을 하고 뭐 디스를 하고 뭐 짓밟고 뭐 이런 걸 무자비하게 하면 아 저 사람이 나한테 대들면 저렇게 짓밟는구나 그렇게 생각하면서도 네. 속으로는 아 저건 아니지 네. 하는 생각이 깔리게 돼요. 네. 그래서 정치라는 거를 지금 생각해 보면 다 역지사지해야 되고 네. 또 자기를 낮추는 그런 훈련을 해야 되고 네. 그리고 참는 그런 과정 속에서 뭔가 새로운 그런 관계가 혈정되고 하는 거기 때문에 이준석 대표가 조금 이제 마음을 좀 이렇게 너그럽게 가졌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죠. 그렇습니다. 자, 이준석 대표 아까 잘 들으셨죠? 권불 10년이고 화무는 11홍이고 성경에 나온 얘기죠. 이 또한 지나가리니. 이 또한 지나가리니. 자, 오늘 김영환 원장님, 김영환 국민 대변인 셀프 강등 부대변인 모시고 말씀 나눠봤습니다. 내가 오늘 하나 생각했는데 황태순 TV는 앞으로 그 인문학이 있잖아요. 네. 인문학과 이 정치를 접목하는 그래서 여기 이제 한번 들어보면 역사적인 사례 또는 인문학적인 그런 그 뭐라고 사자성어라든지 무슨 그 사기에 나오는 그런 얘기라든지 이런 것들을 풍부하게 해가지고 여기 황태순을 들어보면 이제 오늘의 문제를 역사에 또 고증에 또 인문학에 그 동서양의 그런 교훈을 갖고 이렇게 해설해 준다. 여기 가서 그랬으면 좋겠네. 예, 하여튼 예. 노력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